안녕하세요. TMTV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율 또한 매우 높은데요. 이혼의 이유 중에 도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도박은 한국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길래 이토록 자주 언급이 될까요? 오늘은 베트남의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트남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크던 작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서의 도박은 역사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1697년 완성된 베트남 후레 왕조의 공식 역사책인 대월사 기전서 기록에 따르면 전왕조 전유동왕은 왕 실정원의 도박장을 열고 부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도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조들이 엄격하게 금지한 규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인데요. 이러한 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왕실의 권위는 떨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1915년 발행된 베트남 풍습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도박에 중독되곤 한다. 보통 즐기는 달이라고 부르는 음력설 이후 첫 세 달 동안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 안여자도 여기저기 모여서 도박을 즐긴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이것은 단지 봄 동안만의 취미이지만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1년 내내 도박을 한다. 이런 역사의 기록만 보더라도 도박은 아마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베트남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취미나 학습인지도 모릅니다. 보건부 장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인 닉 VIP 티클럽의 2015년 4월 18일부터 2017년 8월 29일까지 카운트된 도박인의 수는 4,290만 명 이상인데 한 사람이 평균 3회에 참가했다고 가정하면 도박인의 수는 1,4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는 15세 이하의 청소년을 제외한 인구의 23.5%로 성인 인구의 20%가 이 거대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경찰이 발견한 도박 사이트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격적이며 믿을 수 없는 비율인데요. 만약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나 도박장 또는 닭싸움 도박 등과 같은 수많은 비공식 도박을 더한다면 도박인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수치는 베트남에서 도박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당국은 도박 중독에 대해 당근과 채찍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에서는 도박하는 자와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10년의 징역형과 1억 동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도박과 관련된 모든 재산의 몰수라는 법정 최고 형량으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도박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혹한 방법만으로는 도박의 유혹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도박 중독자들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터이닌성 묵바이 국경 검문소를 지나서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하거나 홍콩이나 마카오 또는 싱가포르 등 해외로 원정 도박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카지노 사업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당근책으로 우선 몇 개 지방 정부에서 카지노를 허가하여 도박인들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했는데요. 카지노 사업 합법화에 대한 법령과 정부 이행, 지침 제정, 회람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카지노를 운영, 특히 광능성 방돈, 기안장성 특구 옥간 화성 박반통 세 곳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8곳의 카지노가 허가를 받았고 그중 6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마, 경견, 국제축구에 대한 공식적 베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마, 경견, 국제축구 베팅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령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처럼 돈이 되는 베팅 시장에 확실히 참가할 것입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도박의 합법화는 도박 산업과 그 종사자들을 투명하게 하고 당국의 도박에 대한 감독을 더 쉽게 하며 국가 예산 수입의 증가와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도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회조사센터의 2006년도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와 다른 합법적인 도박 산업은
저임금 근로자, 직업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더 빈곤하게 하고 카지노가 있는 곳의 도박 중독은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리스브리지 대학의 2011년 연구에서는 범죄율의 증가와 사회적 평등 격차가 증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몇 가지의 도박 산업이 합법인 영국, 미국,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취약한 공공 시스템, 범죄 조직과 부패한 공무원이 결탁한 심각한 부패와 같은 과도기적 국가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도박의 위험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박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깨끗한 제도, 곱고 명확한 법률 체계, 그리고 투명한 정보와 같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인 닉 VIP 틱클럽은 전례 없는 규모로 아마도 특별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도박이 쉽고 인기가 있는 한 도박을 통제할 해법은 없는 것이죠.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인 도박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요. 도박은 고객이 돈은 지불하지만 그 실제의 가치는 알지 못하는 산업입니다. 많은 도박인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는 게임이나 슬롯머신의 승률과 배당률도 모르는 실정이죠.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들은 도박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지식으로 큰 행운을 기대할 수 없으며 연속해서 진 후에 한탕 크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리하여 언제 게임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무엇이든지 도박의 인기는 시대일 줄 모르고 여전히 사람들은 능력 대신에 행운으로부터의 부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박으로부터의 파산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은 베트남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화제되는데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일은 하지 않고 여성이 벌어온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베트남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이후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성은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도 화상 마선을 진행하며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이러한 이유로 몇 달 혹은 1~2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국제 결혼을 결심한 여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상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남성에게 입은 상처를 만져줄 수 있다면 그 여성도 더 감동받고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겠죠.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